해가 떠오르는 여름 아침, 뜨거운 햇살이 최 부자의 넓은 저택에 스며들었습니다. 12살 김만석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일어나 소에게 꼴을 주고 마당에 물을 뿌리는 일을 마쳤죠. 어린 나이에도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온 세월이 그의 작은 손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만석아,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이잖니? 빨리 씻고 준비해라. 최 부자의 목소리에 만석은 황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학교에 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록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최 부자는 그를 학교에 보내주는 배려를 해주었죠. 이것만으로도 만석은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네, 주인 어른, 곧 준비하겠습니다. 만석은 허름한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책 속에서 만석은 다른 세상을 만났고 공부를 통해 언젠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최 부자의 아들 우진이가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만석을 보자 코웃음을 쳤어요. 야, 머슴아, 오늘도 공부하러 왔냐? 우진의 말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만석은 모든 신경을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선생님의 질문에 만석은 항상 정확한 답변을 했고 그때마다 우진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어려웠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죠. 만석은 조용히 손톱을 깨물며 기다렸어요. 이번 시험 1등은 김만석 학생입니다. 교실이 술렁였고 만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머슴이 1등이라니 세상이 뒤집어졌네. 학교 길, 만석은 우진과 그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질투와 미움이 느껴졌어요. 너 같은 머슴이 우리보다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우진의 말에 만석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만석의 눈에서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빛났죠. 난 머슴이 아니야. 나도 너희처럼 학생이고 꿈이 있어. 만석의 대답에 우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만석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죠. 최 부자는 만석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만석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이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만석은 강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었죠. 만석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꼭 달라질 거야. 만석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이후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죠. 봄이 오고 만석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 지내는 3번째 해였죠. 그 시간 동안 만석은 더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죠. 야, 김만석, 내 숙제 좀 봐줘. 점심시간 우진은 만석의 책상 앞에 숙제를 던졌습니다. 반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제가 왜 우진이 숙제를 봐줘야 하나요? 만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우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 집 머슴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내가 먹고 자는 건 누구 덕분인지 알아?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자비로 살고 있었고 그 집안의 아들에게 감히 대들 위치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방과 후에 봐드릴게요. 만석의 대답에 우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윙크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항상 만석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키려 했고 만석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방과 후 만석은 약속대로 우진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우진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신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부턴 혼자 해보세요. 우진은 화가 나서 만석의 노트를 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방법을 알고 싶냐? 그냥 답만 써놓으라고. 만석은 조용히 노트를 주워 우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배움이 없잖아요. 공부는 과정이 중요한데.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그냥 머슴일 뿐이야. 우진의 말에 만석의 마음에 상처가 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자신의 허름한 방에서 촛불 아래 공부했어요. 그의 꿈은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받았고 선생님들은 그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최소 3년 더 이 마을에, 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졸업식 날 만석은 졸업장을 받고 나서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야, 머슴아. 뭐해? 졸업했다고 우쭐해. 넌 결국 머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텐데. 우진의 말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난 꼭 이곳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만석의 확신에 찬 말에 우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허황된 꿈 꾸지 마. 너 같은 놈은 평생 남의 밑에서 살도록 태어난 거야. 만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진의 말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오히려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죠. 그날 밤 만석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의 결심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만석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권했지만 만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우진의 비웃음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고 그것은 이곳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죠.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하지만 저는 서울로 가서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최 부자는 만석의 결심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뜻을 막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보따리에 약간의 돈을 더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하단다. 하지만 내 의지라면 어디서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최 부자의 격려에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던 작은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6살 김만석의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그의 결심을 지켜보는 듯했죠. 오늘 밤 그는 최 부자의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에는 몇 권의 책과 입을 옷, 그리고 최 부자가 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거야. 만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내해 동안 이곳에서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소에게 꼴을 주고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패던 일상. 그리고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했던 시간들. 만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최 부자의 큰 집이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죠.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한 뒤 만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마을을 벗어났어요. 새벽녘 그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며 역 앞 벤치에 앉았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지만 마음속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울행 기차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는 천천히 기차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만석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 마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머슴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만석은 처음 보는 도시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자리부터 찾아야겠다. 만석은 서울역 주변을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으로 쉽게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그는 작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만석은 지나가는 공사장마다 들러 일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돌려보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열흘째 되는 날, 한 건설 현장의 관리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몇 살인가? 16입니다, 아저씨. 나이가 어리구먼. 하지만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이는데 잡부로 일할 수 있겠나? 힘든 일이야. 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자부심을 주었죠. 만석은 현장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비좁고 허름했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밤이면 촛불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형들이 준 중고 교과서로 독학하며 지식의 갈증을 채웠죠. 야, 만석아, 너 왜 매일 책만 보고 있어? 우리랑 좀 놀지? 동료들은 만석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나중에요, 형. 지금은 좀 더 배워야 해요. 만석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은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고향에서의 상처와 비웃음을 떠올리며 자신의 결심을 다졌죠. 언젠가 꼭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1년이 지나고 만석은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빠른 습득력이 눈에 띄었어요. 현장 소장은 그를 자재 관리 보조로 승진시켰고 만석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석이, 자네는 머리가 좋아. 그냥 잡부로 일하기엔 아깝군. 이제부터 자재 관리를 도와주게. 소장의 말에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재 관리를 배우면서 만석은 건설 현장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땅은 늘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야. 특히 서울은 더 그렇지. 돈이 있다면 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해. 현장 소장의 말이 만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부동산 관련 책과 신문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땅을 살 수 있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19살이 된 김만석은 건설 현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자재 관리 보조에서 시작해 이제는 현장의 자재 관리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그의 성실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현장 소장뿐만 아니라 건설 회사 사장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만석 씨, 내일 새로운 현장에 가보게. 강남 개발 지역인데 우리 회사가 맡은 첫 대형 프로젝트야. 사장의 말에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남은 최근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기뻤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강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땅에 말뚝만 박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고층 건물들과 넓은 도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는 이 땅이 언젠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곳의 가치는 앞으로 10배, 20배는 뛸 거야. 만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틈틈이 이 지역의 땅값과 개발 계획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매일 변화하는 주변 땅값을 기록하고 어느 지역이 먼저 개발될지 예측해보았죠. 만석아, 넌 언제나 그 수첩만 들여다보는구나. 뭘 그리 열심히 기록하는 거야? 동료의 질문에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형.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동료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만석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항상 주변 지역을 둘러보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된 곳, 곧 개발될 곳, 그리고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모든 월급을 저축했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최소한의 지출만 했고 남은 돈은 모두 모았죠. 그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첫 땅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시작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세우는 것. 21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만석은 회사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만석 씨, 자네를 지켜보니 단순한 자재 관리자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군. 우리 회사의 부동산 투자팀에 들어올 생각 없었나? 사장의 제안에 만석의 눈이 빛났어요.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현장 일을 마치고 밤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펴보았죠. 그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어떤 땅이 가치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은 허름한 동네지만 지하철이 들어오면 금방 변할 거예요. 만석은 회사의 투자팀에 자신이 발견한 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의견이 무시되었지만 몇 번의 성공적인 예측 후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석, 자네 덕분에 우리가 큰 이익을 받네. 이번 보너스는 특별히 더 주겠네. 만석의 성공적인 투자 제안으로 회사는 큰 이익을 얻었고 그 또한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제 그는 자신만의 첫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24, 만석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첫 땅을 샀습니다. 그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그는 이 땅이 언젠가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만석은 자신의 땅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꿔온 첫 번째 성취였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만석의 예측은 정확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산 땅은 3년 만에 가치가 3배로 뛰었고 그는 그 땅을 팔아 더 넓은 부지 2곳을 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만석은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했어요. 만석 건설이라는 이름을 내건 작은 사무실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우려에 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나는 항상 내 능력 안에서만 일을 벌이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거야. 만석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과도한 차입 없이 자신의 작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의 신중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만석 건설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김만석,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지? 동종업계의 선배가 물었을 때 만석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땅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만석은 항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미래 계획을 꼼꼼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이해하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만석의 이런 접근 방식은 만석 건설을 점점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만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최우진과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느꼈던 분노와 서러움.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40살이 된 김만석은 강남 한복판의 만석타워 최상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16살 시골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죠.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전년 대비 35% 성장했습니다. 비서가 들고 온 보고서를 받아든 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만석 건설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는 주택 단지부터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수고했어요.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합시다. 비서가 나간 후 만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24세 첫 땅을 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석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죠. 평생 머슴으로 살 거라고 했었지. 만석은 최우진의 말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은 그 기억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만석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사무실 벽에는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첫 땅을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은 만석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사장님, 실례합니다만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만석은 정신을 차렸어요. 오늘은 그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연례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만석 장학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특히 그는 고아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네, 곧 준비하겠습니다. 만석은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우아한 사업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땔감을 패고 물을 길었던 소년이 살아있었죠. 장학재단 행사장에 도착한 만석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수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보람이었어요.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만석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모두 내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지. 행사가 끝나고 만석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섹션에는 그의 회사가 추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만석건설, 지방 중소도시 재개발 사업 적극 참여. 이제 곧 시작해야 할 때가 됐군. 만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몇 년간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주시해왔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쇠퇴하고 있었죠. 하지만 만석은 그곳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온 것 같아. 만석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어쩌면 작은 복수심이 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내가 자란 고향 마을의 재개발입니다. 그곳은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겁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만석건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왔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그곳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도. 만석은 그의 말을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때로는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만석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향 마을의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부자의 땅과 집에 대한 정보였죠. 최 부자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만석은 궁금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25해가 지났으니 많은 것이 변했을 테지요. 조사 결과 최 부자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 우진이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도 사업의 실패에 가문의 재산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시 세상은 변하는 거야. 만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론 그를 무시했던 우진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작은 승리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을 학교에 보내주고 배려해준 최 부자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만석은 직접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최대한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마을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그의 기억 속보다 훨씬 쇠락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이 마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거야.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김만석은 렌터카를 타고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들판, 학교로 가던 길,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마을의 윤곽.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30년 만이군. 만석은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차례야. 만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마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대부분의 집들은 비어 있거나 노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죠. 만석은 최 부자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했던 그 집은 이제 낡고 쇠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죠. 세월이 참. 만석은 잠시 대문 앞에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에게 꼴을 주고 물을 길어와야 했던 힘든 나날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의 목소리에 만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재개발을 논의하러 온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만석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이라. 마을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누가 투자하겠소? 다들 떠나버린 마을인데. 노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마을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만석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만석에게 마을회관으로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 마침 마을회의가 있다고 했죠. 만석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의 현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석에게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들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만석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석 건설의 김만석입니다. 이 마을의 재개발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만석 건설이라는 이름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건설 회사가 이런 작은 마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만석 건설이라고 왜 이런 시골 마을에 관심을 가진 거요? 한 노인이 물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이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낡은 집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하며 관광시설도 만들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말에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신 혹시 이 마을 사람 아니오? 왠지 낯이 익은데. 한 할머니의 질문에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제가 이곳 출신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회의가 끝난 후 만석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특히 자신이 살았던 최 부자의 집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땅 소유 현황과 매물 정보도 확인했죠. 조사 결과 최우진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의 부와 권세는 모두 잃은 상태였어요. 가문의 대부분 땅은 이미 팔렸고 남은 것은 낡은 본가와 주변 몇 필지의 땅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만석은 서울로 돌아가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비밀리에 회사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마을의 땅을 매입하라고 했죠. 특히 최우진의 집 주변 땅이 중요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의심을 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합시다. 만석의 지시에 따라 만석건설은 여러 자회사와 개인 명의를 통해 마을의 땅을 하나둘씩 매입해 나갔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마을 전체 토지의 70%를 확보했습니다. 남은 것은 최우진의 집과 주변 땅뿐이었죠.
이제 직접 만나볼 때가 됐군. 만석은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만석 건설의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는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최우진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석 건설의 김만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마을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석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의 시선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최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진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눈빛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만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마을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보존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도 유치해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만석의 설명에 주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최우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 마을 땅의 대부분을 몰래 사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땅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우진의 말에 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우진 씨 맞죠?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점차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설마? 네, 맞습니다. 김만석입니다. 한때 당신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그 소년이죠. 마을회관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만석과 최우진에게 쏠렸어요. 우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30해 전 이 마을을 떠났던 가난한 머슴 소년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만석, 그 머슴 출신 소년이 내가 맞아?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매일 아침 소에게 꼴을 주고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패던 그 소년입니다. 당신이 항상 평생 머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던 그 소년이죠.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이런, 정말 그 만석이 맞구나. 한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어릴 때 종종 빵을 건네주던 분이었어요. 만석은 그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 주시던 빵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만석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만석은 다시 회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개발 계획을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 회사는 이 마을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거예요. 물론 기존 주민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마친 후 만석은 최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우진 씨,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집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마을회관 뒤편의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테이블과 2개의 의자만 있었죠. 30년이 넘었군요. 당신은 많이 변했어요.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진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만석이 맞다니. 믿기지 않는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 우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뛰어놀던 마당이 보였어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이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공부했고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운도 따랐고요. 만석의 담담한 대답에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반면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지키지 못했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았지. 우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오만한 소녀는 이제 삶에 지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 이 마을의 재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당신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석의 고백에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만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의미 없는 일이더군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 모두 세월 앞에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만석아. 그때 내게 한 행동들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진의 사과에 만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느낌이 달랐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석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과 땅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우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내 땅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최 부자 어른은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있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석아,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만석도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을 메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회의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주민들 앞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김만석 회장의 재개발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우리 마을 출신으로 이 마을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의 지지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회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혼자 마을을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바라게 되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만석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이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는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달 꾸는 소리가 들렸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이래서 고향이 그리웠구나.
만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날이었죠.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만석을 단순한 외부 투자자가 아닌 고향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우진도 자리에 있었고 그는 만석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석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커다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 재개발을 계획했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주민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는 이 마을을 단순히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살리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이 마을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만석의 새로운 비전에 주민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세부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존의 오래된 한옥들은 최대한 보존하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건물들을 배치할 거예요. 특히 마을 중심에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최우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프로젝트의 재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마을 공동체에 돌려드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만석의 말에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한 주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을에 돌려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배우고 자랐으니 이제는 제가 마을에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주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그를 알았던 노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도 감정이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마을을 떠났을 때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회의장을 둘러보며 모든 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이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이어지길 원해요. 만석의 말이 끝나자 회관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맙다, 만석아.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줄은. 정말 부끄럽구나. 우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석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읍시다. 우리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만석은 마을 곳곳을 다시 걸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최우진이 그의 옆에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만석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니? 내가 이 마을을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구나. 우진의 질문에 만석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된 막노동, 밤새 공부하던 시간들, 첫 번째 땅을 샀을 때의 설렘, 그리고 회사를 키워가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성취의 순간들. 우진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만석의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넌 정말 대단해.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들을 지키지도 못했으니. 만석은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함께 이 마을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최 부자의 옛집 앞에 멈춰 섰어요. 만석은 잠시 그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힘들었던 나날들, 하지만 동시에 책을 통해 꿈을 키웠던 소중한 시간들. 이 집도 복원해서 마을 역사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최 부자 가문의 역사와 함께 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으로요. 만석의 제안에 우진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만석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법적인 틀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어요. 앞으로 1년 정도 설계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후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3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될 거예요. 물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만석은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돌아가지만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따뜻하게 배웅했어요. 최우진은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 만석아. 이번에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차가 마을을 떠날 때 백미러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와 분노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만석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복수심과 원한 대신 그의 마음은 이제 희망과 화해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만석은 깨달았어요.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꼈습니다. 5년 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활기찬 마을이 되었어요. 최 부자의 옛집은 역사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의 한 코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머슴 소년이 꿈을 품고 떠나 성공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화해와 나눔을 실천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성장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만석과 최우진은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과거의 계급과 편견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었어요. 만석아, 넌 정말 이 마을의 영웅이야. 어느 날 우진이 말했을 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고향의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 마을을 지키고 가꾸어온 주민들이에요. 만석의 겸손한 대답에 우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함께 마을 광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만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행복.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가는 가운데 만석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만석은 마을을 향해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모든 여정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